임명 나흘 만에 지금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수리를 했습니다. 오광수 수석이 뭐라고 했냐? 더 이상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이어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던 차명 대출 의혹까지 불거지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고 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오광수 수석이 버텼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인사검증권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또는 여당이 버텼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누차 알다시피 실제 본인들 검증을 할 때 명의신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오광수 변호사께서는 체크를 했을 거고, 그와 관련돼서는 인사검증 라인에서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이제 차명 대출 내지 그 대출 알선 이 문제가 불거지자 아마 거기서 더 이상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가 싶고, 언론들을 종합해 보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마 명의신탁 관련된 논쟁이 일어나자마자 본인은 이제 사의를 표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사의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아마 다독였을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다른 그 의혹이 제기되자 그때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 인사 기준 자체가 들쭉날쭉한다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5대 8대 이렇게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하곤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여당 국회에서도 크게 견제 세력이 없는 거고, 여당 내에서도 또 계파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 내 견제 세력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도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밀려서 낙마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춘 부장님. 예.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오광수 수석이 이번에 사표를 처음 낸 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차명 의혹이 터졌을 때 그때 곧바로 사표를 먼저 한번 냈대요. 그런데 그때는 반려가 됐다는 겁니다. 아마 대통령실도 그래서 거취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사표, TV조선의 이 차명 대출 의혹이 나온 뒤에 두 번째 사표는 수용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저도 내부에 정말 어떤 절차 때문에 어떤 걸로 반려를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지금 처음에 나왔었던 것과 추가적으로 또 의혹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의혹 때는 아무래도 특히나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사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그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 근데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을 때는 아마도 오 전 수석 본인 자체가 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앞으로 이런 검증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깨끗하고 더더욱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렇게 결단을 해줌에 따라서 앞으로 인사 절차에 있어서 앞으로 민정수석이 누가 오든지 간에 앞으로 장차관급 인사든 인사 검증을 할 때 뭔가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낙마시킬 수 있는, 거를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점이 됐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인수위가 없었고 초반에 아무래도 말씀 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이 사실 이런 거를 주도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보통 이 셀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수십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솔직하게 다 답변을 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그냥 숨겼던 건지 그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오전 수석이 본인이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셨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민정수석이 누가 오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오전 수석이 갖고 있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좀 비슷하게 갖고 있는 분이 또 임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 초반에 대통령께서 오전 수석을 임명했을 때 진보 진영, 우리 진영 내부에서도 사실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을 맡기는 것이 좀 더 급진적이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오전 수석이 갖고 있던 검찰개혁에 만해서는 검찰개혁 그 내용에 한해서는 오전 수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좋은 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 부장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첫 낙마자가,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자가 인사검증 책임자였다. 이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민정수석 하나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도덕성 제로 정권이 어젯밤에 특검에 칼잡이 3명을 임명했습니다. 김성열 대변인. 예. 지금 인사검증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공직기강도 합니다만. 그 인사검증 담당해야 될 민정수석이 지금 낙마하면서 다음 민정수석이 올 때까지 다른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 정부 인선도 늦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권이 기존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인사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 문제가 있는 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뭐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최강욱, 박은정, 황운하 이런 범여권 내에서 굉장히 거부하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 초대 민정수석을 뽑을 때 과연 검증을 안 했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세게 반대를 했고 결국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낙마를 했는데요. 저는 오 수석이 물러나게 된 것 자체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권 내에서 나온 목소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면 앞으로 오는 민정수석이 어떻게 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분이 당에서 누군가 대통령실이나 수석이나 이런 걸로 오게 될 때 과연 제대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첫 단추가 매우 잘못 끼워졌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여권이 사실 야당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엔 낙마까지 이끌어냈다? 예. 저는 매우 좋지 않은 사인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